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민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정말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크게 좀 바라보자면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해준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반등으로 강하게 지수를 또 끌어올려줬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진 가운데에도 이 기관의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또 이어진 가운데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정말 변동성이 컸던 한 주를 지났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오늘 포착된 새로운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 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장 정말 롤러코스터를 좀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좀 크게 보자면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좀 기분은 좋게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변동성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떻게 또 다음 주장을 대비해야 되나,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또 앞두고 좀 전략 꾸려가봐야 할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메모리 반도체가 약세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는요,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역시 따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를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오늘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론과 함께 밑에 보시게 되면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모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AMD나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 메타까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도 역시 오전에 충격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의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을 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미국장이 열린다면 사실은 월요일 정도에 이 반도체주가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은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이낸셜, 금융 쪽이죠. 그 외에도 컨서머 서비스, 소비재 위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도 역시 일부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상승을 했던 종목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로봇이나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동안 뭐 금융주가 상승을 했던 건 사실은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또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실적에 대한 이슈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가 상승을 했던 이유를 좀 이따가 한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6월 수출을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된 판매량이 10%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해외 빅5에 대한 완성차 업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성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자동차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환율이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1,56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월요일 정도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1,52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1,520원대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테마 몇 개가 강세를 보였죠. 구제역이라든가 혹은 계절성 관련된 즉 장마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제가 그동안 언급을 해드렸던 7,300에서 7,350포인트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와야지만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제였죠. 엊그제 주가가 더 올라가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며느리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알고 있는 건 코스피의 경우 7,300에서 7,350포인트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흐름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월요일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상승 후에 윗꼬리를 일부 달 가능성이 있으니까 월요일 오전에 단기 급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급히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곳이 이곳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왔을 때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하게 안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730포인트 부근이 지지선이다라고 죄송합니다. 830포인트가 지지선이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 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지지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월요일 정도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15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반등을 올라오게 되면 뭐 급하게 매도를 하는 것보다 한 템포 쉬고 매매에 임하자라는 걸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코스피에서 앞서 보시다시피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8%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거기에다가 당연히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SK 스퀘어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금융주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일부 상승을 하게 되면 전력기기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일부와 함께 방산주가 일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헬스케어나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국내 증시는 역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항의 부분에 있던 건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종목 선별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종목별 장세 순환매가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의 숨겨진 종목들까지 알차게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종목 상담 코너죠. 내 마음을 읽어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오늘부터 또 이렇게 종목 상담 코너가 열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 마음을 읽어주 이거 전문가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그 기기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 기계임을 빌렸나요? 네. 아, 이름 마음에 너무 듭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코너를 열어주시자마자 네. 정말 많은 고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왔습니다. 저희 첫 번째부터 좀 바로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로는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0만 1,000원, 비중 50%네요. 전문가님, 이어질 전략 이어주시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죠. 네. 원자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특히 미국의 SMR이라든가 혹은 대형 원전의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1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럴 듯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영남 지역 쪽에 SMR을 건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유일하게 SMR 기자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호남 쪽에서는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쪽에서도 SMR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LNG나 혹은 대형 원전, 수소 터빈 이런 쪽에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가 프로젝트의 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전력이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매년 우리나라는 그걸 해요.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동안 전기를 어떻게 생산을 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이런 전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정부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게 되면서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외에도 요즘에 원전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원전이 더 지어질지에 대한 이슈는 아마 12차 전기본에서 결정이 날 거고요. 그 시일을 기점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적을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뭐 매년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848억이었는데 이번에 2,600억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포워드 PER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027년에 거의 2배에 가까운 5,421억을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분기 실적도 확인해 보게 되면 602억에서 1,242억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반도체 위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이슈에 의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기대가 되고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작년 10월 달부터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곳이 8만 원 전후였습니다. 그리고 3월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것도 8만 원 전후였고요. 지금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실적이 나올 때쯤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차 전기 본 그 외에 하반기 메가 프로젝트에서 SMR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적어도 주가가 이전의 저항 부근이었던 11만 원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되시면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11만 원을 돌파를 할 때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죠. 예상치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11만 원 부근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11만 원을 돌파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만 원 돌파를 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실적을 앞두고 반등세가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홀딩 전략 제시를 주셨습니다. 이 11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이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989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하단에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요. 포스코 홀딩스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48만 7천 원의 비중 25%입니다. 전문가님, 저희 네. 포스코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포스코 홀딩스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을 만약에 보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올해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5천억 대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만 올해 보게 되면 2조 가까이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즉 4배 이상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조정받은 것도 있고요.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그룹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강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철강의 경우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철강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리튬이라든가 히토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키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가면서 이 3대 동력으로 포스코 그룹 자체를 크게 키우겠다라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의 경우는 현금이 조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의 지분을 50%까지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대부분의 포스코 그룹주의 경우는 50%가 비중이 거의 다 높아요. 그거를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만든 다음에 그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집을 하거나 혹은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포스코 자회사는 블록딜로 넘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블록딜로 넘긴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 할인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누가 가져가냐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돈을 가지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그 외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악재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의 밀어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세에 대한 게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 정도까지는 아마 EU에서 향후에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관과 외국인이 방향을 반대로 수급을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관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까지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중요한 가격은 33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33만 5천 원을 뛰어넘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 목표가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건 4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거의 30만 원 부근인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0만 원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 26만 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26만 원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3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매수해서 하셔갖고 40만 원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일부 하는 차원으로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코홀딩스 종목 34만 5천 원 선에서 추가 매수 관점 제시를 주셨고요. 손절가 26만 원, 목표가 4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일렉트릭입니다. 매수가 15,227원, 비중 5%네요. 전문가님과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 어떻게 가져감직할까요? 기본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알고 있는 대로 효성중공업이나 뭐 LS엘렉트릭 그 외에도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이튼과 함께 이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일렉트릭의 경우는 이튼 그룹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발전사가 있는데 거기와 함께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서 반등이 일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 부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15,000원 부근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한 건지 혹은 떨어질 때 매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떨어질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매수 자체가 조금은 위험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7,000원부터 주가가 8,000원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100%가 넘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매수를 했으면 아마 매도 타이밍은 한 번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을 받을 때 1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전에 저항으로 확인을 해보는 가격이 15,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보고 매수가 진행이 되었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15,000원 부근에서 당연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21,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15,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15,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21,0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 비중이 얼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타이밍을 하나 언급을 해드리자면 9,000원을 돌파를 할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9,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떨어질 때는 1이라고 하면 올라갈 때는 2에서 3배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보수적으로 제가 한 달 보름을 얘기를 했지만 뭐 빠르면 2달, 늦으면 3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홀딩하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9,000원 돌파 시에 추가 매수 관점 제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15,000원의 돌파를 또 선을 한번 잘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전문가님과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는요. 기아 올라와인데요. 매수가 19만 2,100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기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기아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한 종목인데 네. 오늘 봤을 때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되게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차의 경우는 기아와 다른 게 뭐였냐면 이전에 2026년의 저점에서 현대차는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기아 같은 경우는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원래 만약에 13만 원 부근에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의 경우는 4%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전에 지지가 형성되었던 가격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나온 거예요. 오늘 현기차가 상승을 한 건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현대차가 6월 달에 SUV와 자동차 판매가 합쳐지게 되면 11% 상승을 했고요. 기아가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빅5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를 중장기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할 때까지 들고 있는 걸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실적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요. 2분기 실적 괜찮고 연간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4분기 실적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고점이 나오면 중장기보다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더 낫겠죠. 17만 5천 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14만 5천 원 이하부터 서서히 매수하면서 박스권 매매를 당분간 이어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종목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종목 상담 코너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고민되시는 종목 올려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민 있는 종목들 급등포착 9시가 또 함께 드리니까요. 많이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 함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요즘 진짜 시장 어렵지 않나요? 근데 지지 저항 확인을 하고 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타이밍만 정확하게 좀 잡으셨으면 뭐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이랑 함께하는 시청자분들은 또 든든했다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 저희 상승세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어질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HL만도가 지금 로봇 부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테마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게 자동차가 상승을 했고요. 로봇 부품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HL만도도 역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30일 날 제가 HL만도를 4,9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 이길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49,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49,000원을 언급을 해드렸냐면 여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여기가 있는데 이때와 이때가요 49,000원이었고 지지가 이렇게 나왔던 가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9,000원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바닥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은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정도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3,000원 부근이 되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49,000원 부근에서는 지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65,000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박스권 매매하면 아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65,000원을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78,000원대까지 목표가 추가 상향 조정할 겁니다. 말씀을 해드렸던 65,000원 됐다라고 해서 급하게 매도하기는 것보다는 하나만 더 팁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수급을 조금 확인을 해보세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지금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마 반등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로봇과 연관되어 있는 가장 좋은 종목이 HL만도니까요.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콜마입니다. 제가 어제 윤수명 전문가 방송을 하는 걸 확인해 보면서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한국콜마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6월 25일이었죠. 뭐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36%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방송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해서 지금 타이밍을 좀 잡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제 차익 실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목을 산다라고 하는 게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더 빠른 종목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어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확인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윤수명 전문가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추가적으로 기관의 수급을 보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기관 쪽에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저도 차익 실현 방향을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우상향 된다라고 하면 지속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의 수급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한미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 제가 6월 8일 때 매수를 이때 했어요. 25만 원에서 26만 원대에 매수를 했고요. 박스권 상단 부근이 34만 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한 30% 정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이때 부근이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때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이때 매수를 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던 건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양봉이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때를 이용을 해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목표가 37만 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37만 원대까지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예스티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쉽게 목표가가 4만 원이었는데 한 300원 차이로 목표가 도달을 하지 못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6월 26일이 이때였어요.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는 곳이 이 가격이었고요. 그 지지까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4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양봉일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게 되면 이때는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음봉일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수많은 또 방법론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밀렸고요. 오늘 하락하면서 지지선에 닿았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정도부터는 다시 4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YC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어제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이었는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월요일을 다시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대, 즉 12,000원대를 완벽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락 전환이 되게 되면서 어디까지 조정받을 거였냐면 9,8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12,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7월 1일 날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실적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국내 유일 HBM 웨이퍼 테스트를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HBM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이 약세가 이어졌고 어제부터 약세가 이어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박스권으로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17,5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반등 여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월 1일 날 제가 솔트룩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점을 성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남이 그동안 많은 또 중공업 쪽으로 발전을 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당연히 호남 쪽으로 또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호남만 발전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일부는 또 충청에 반영이 가고 있는 거고요. 지역 거점으로 또 원주의 KCT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솔트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원래는 1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횡보장세가 이어지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 여기에는 지금 어제 조정을 받고 오늘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는 14,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적을 들어갈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4,000원 부근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1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주식은요. 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 때 횡보장세가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역사적으로 바닥 부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4,000원 돌파 여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손재성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런 급등의 신호를 더불어서요,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방송 외에도 또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역시 이 엑스텐 전략이죠. 전문가님 하면 엑스텐 전략인데요. 이 엑스텐 전략을 이용해서 종목들 짚어주신 거 상승세 정말 좋았습니다. 전문가님, 이 전략에 대한 이야기 또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윤수명 전문가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윤수명 전문가랑 상당히 친하고요, 저는. 실적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수급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급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 주도주나 추세가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해보고 있고 매매 타이밍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실질적으로 순수 캔들과 거래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윤수명 전문가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로 좀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은요. 캔들과 거래량에서 나와요. 그러면 캔들과 거래량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다른 보조지표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JNTC는요. 과거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6월 초쯤에 JNTC를 언급을 해드렸고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6월 15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단기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목표가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바닥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15일 이후에 나왔던 얘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 가장 얇은 유리 기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뭐였냐면 이 차량용 3D 커버글라스 신규 수주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HU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속도라든가 계기판이 그동안은 밑을 봐야지만 계기판을 봐야지만 속도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HUD 같은 경우는 이 유리 쪽에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3D 커버 글라스의 내용이 JNTC가 향후 차량용 쪽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흑자 전환이 됩니다. 다만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4분기에도 역시 큰 폭으로 2.5배 정도, 한 3배 정도 주가가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분기부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더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2분기 실적은 아직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주봉상으로 보시다시피 박스권으로 매매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15,000원대죠. 15,000원 부근에서 25,000원 사이까지는 박스권이에요. 거의 5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게 되면 다 눌렸어요. 15,000원까지. 15,000원이죠. 그리고 그 전에 14,490원까지는 떨어지는 모습이긴 했는데 오늘 만약에 이 주식이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15,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5,000원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박스권 하단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나왔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전략의 경우는 여기에서도 눌림목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16,000원 부근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에 실적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19,000원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25,0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의 경우 19,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의 경우는 2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정할 때 고생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AI를 검색을 해봐도 되고 보통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 목표가가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 상으로도 목표가와 시총 상으로도 목표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매매를 할 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이탈가, 매수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이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제 공부방을 통해서 정확한 가격 언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JNTC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별 장세가 좀 유독 돋보였습니다. 그만큼 종목별에 대한 고민, 전략 궁금한데요. 오늘 히든 종목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마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눈치를 채실 것 같은데 항공기 부품 그다음에 완제품을 제조하는 방산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떠오르실 거예요. 자, 최근에 이대주주 지분 추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개 정도 떠오르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실적 좋아지기는 해요. 좋아지는데 증권사에서 언급을 했던 컨센서스보다는 살짝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소형 무장 헬기가 납품이 지연이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요. 2025년 대비 1.8배 정도 당기 순이익이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보게 돼도 420억에서 729억까지 늘어납니다. 1.8배예요. 그런데 이 컨센서스가 안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주가는 조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하던 종목이었어요. 고점을 딛고 하락을 하다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지지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급하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위치인 거예요. 다만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추세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요일 날 지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는 공부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히든 종목은요.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하단 보시면은요.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도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